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11월 초까지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3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보험팀이 발간한 리서치 보고서 한국의 3차 재확산 리스크에 따르면 재확산기를 맞은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이번 달 말쯤 하루 1,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고 총 7,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1월 초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예상과는 별개로 주말을 지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패할 경우 하루 최고 1,000명대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주말에 집에 머물러 달라 간절하게 요청드린다는 말을 5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질본은 연이어 300명대를 넘는 신규 확진자 수로 인해 지난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주말에 집에 머물 것과 외출 자제를 당부했죠. 이에 우리 국민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콕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한국을 넘어 해외 네티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각자의 SNS를 중심으로 집콕 인증샷을 올리고 집콕 챌린지로 서로를 독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위약금을 물고 여행을 취소했다. 심심하면 TV와 대화하세요. 금요일 퇴근 후 주말 내내 현관문도 안 열어봤다. 낮에 내내 비즈팔찌 만들고 이제 김밥 싸러 감. 코로나도 코리아를 이길 순 없죠. 동참해요. SNS에는 이렇게 여행 취소, 집콕 챌린지, 다같이 생존, 베푸는 침대, 감사해요, 질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나는 이번 주말 집콕할 것입니다 라면서 주말 동안 각자의 생활을 인증했습니다. 유명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가수 아이유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오늘 내일 이번 주말 집콕하기 챌린지 하실 분? 이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아이유의 선한 영향력을 타고 팬들은 적극적으로 SNS에 각자의 집콕 인증에 나섰는데요. 전자책을 읽거나 십자수, 뜨개질을 하는 모습,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 드라마 정주행, 집 청소, 정성스러운 집밥을 차려 먹는 사진 등 집에서 하는 여가생활 사진이 인증샷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남들이 집콕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동안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을 방문하고 눈치게임 성공이라는 인증을 하면서 영화관을 전세 낸 듯 혼자 썼다는 얌체족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그래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자신을 믿고 서로를 믿으며 잠시 멈춤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월 JP모건은 신천지발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 3월 20일이면 정점을 찍고 최대 1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과도하고 섣부른 판단이라는 반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기만 2주 정도 차이가 났을 뿐 4월 초가 됐을 때 JP모건의 전망은 적중해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이 되었습니다. JP모건은 이번에 또 한 번 한국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대해 전망하면서 이달 말 최고조에 달해 기존 누적 확진자 1만 6천 명에 올 11월 초까지 약 7천 명가량의 신규 확진자를 더해 총 2만 3천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JP모건은 최근 감염은 지난 1차 감염 때와 비슷한 종교시설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코로나의 박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선 코로나 추적 및 검사 역량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1차 유행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덜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확산이 아직 완전한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못했고 월말까지 확산세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이번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외 네티즌들 역시 한국인들의 하나된 모습에 놀랍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학자 짐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50여 년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았던 국가들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존의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말고 한국이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짐데이토 교수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을 개척한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 미래전략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퇴직 후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한때 한국을 1년에 서너 차례 방문해 연구할 정도로 한국이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미래학자입니다. 짐데이토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와 사회 다음엔 꿈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이미지, 스토리, 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에 관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제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공급하여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동화를 팔기 위해 광고할 때 착화감이나 디자인, 성능을 설명하기보다 한 문장에 강렬한 카피문구 저스트잇을 넣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옷을 팔 때 우리 옷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으며 어떤 디자인을 했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보다 이 옷을 입는 순간 당신을 여신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와 같은 느낌을 파는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으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발상이 곧 부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짐 데이토 교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한류를 지원하고 수출해온 한국은 이미지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드림 소사이어티에 스스로 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말해왔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뷰티 등 한 나라의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퍼져나가며 정부가 앞장서 연예인들을 홍보 대사로 지정하고 문화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가장 앞선 IT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합한다면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고 미래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며 드림 소사이어티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 예상을 소름 돋을 만큼 그대로 가고 있죠. 현재 한국은 방역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도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대응을 배워 재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관심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영국 BBC는 한국의 확진자 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위기를 맞아 수도권 지역에서는 박물관, 클럽, 노래방 등이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 서울에서 예수 복장을 한 시위자가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교회의 신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짜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보인다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이 행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을 방해하는 분별 없는 행위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수많은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한국이 이번에도 성공적인 대응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짐 데이토 교수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의 화상회의로 참석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기존에 설정됐던 가치를 재설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신종 감염병을 계기로 공평하고 효율적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미 K방역의 인지도는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있고 이를 표방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언제까지나 미국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50년의 미국과 미래 50년의 미국의 위치는 달라질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재정립될 것이다. 한국이 앞서 나갈 기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릴 것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미 신종 감염병 대응의 모범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방역망 가동 과정에서 이웃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개념은 날이 갈수록 중요하게 느껴지죠. 코로나가 주는 교훈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이웃에 대한 배려와 모두의 협력이 핵심 가치이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짐 데이토 교수는 미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말합니다. 즉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미래학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켜보는 해외 여러 나라들은 한국이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의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집콕 챌린지마저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이렇게 국민이 만든 미래는 위대할 것입니다. 2차 대유행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한국이 또다시 성공적인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이를 배우려는 국가들이 있기에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희망을 걸고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